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학 동안에 확통을 한번 쭉 정리해 봤잖아요. 그죠? 자, 이제 내신 기간에, 이과분들은 확통에 들어가실 텐데, 지금 이제 방학이 얼마 안 지났는데,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뭐 기초 개념이라기보다도, 이제 어쨌든 여기는 워낙에 이제 많은 유형들을 좀 되도록이면 많이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슷한 이제 이런 유형들은 이렇게 푸는 게 맞고 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리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가장 유형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센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확통 유형 정리고요. 천천히 좀 이렇게 강을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것들이고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센 프린트 이제 받으신 거 거기에서 이제 우리 경우의 수를 세다 기초 경우의 수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번부터 28번까지 갈 건데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유형별로 한두 개씩 좀 중요한 거는 좀 여러 개 하고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천천히 요거 한번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문제들을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면서 풀어 제끼시면 되는데 자 일단 경우의 수를 받아들이는 자세 알겠지? 자세는 그냥 일일이 한 세 본다 세다야 세다 자 기본 자세가 삐뚤어지면 아시겠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일이 세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따 차근차근히 하도록 하고요. 세면 돼 그냥 어쨌든 경우의 수라는 것은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 한번 들어갈 텐데 거기 보면 이제 합의 원리 자 합의 원리라고 할게요 선생님은 자 합의 원리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챕터일 거야 그치? 유형적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별게 아니라 우리 앞전에 1학년 때 배웠던 그치? 1학년 때 배웠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처럼 알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처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루지 않았니? 자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A집합에 있는 원소 다 세고 다음 B집합에 있는 원소 다 센 다음에 만약에 이제 공통이 있다면 그 있을 때만 그러는 거지 그치? 공통으로 교집합이 있다면 교집합의 원소들 한 번 정도는 왜 중복되니까 빼줬댔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야 그 경우의 수에서.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차피 확률 배웠잖아. 자 확률 쪽으로 들어가면 다 이러한 이벤트 자 A라는 뭐 짝수면 짝수 홀수면 홀수 나오는 여튼 그 일종의 이벤트가 있잖아. 나오는 숫자들 그런 이벤트를 사건이라고 불렀을 때 자 이 사건들이 이렇게 정확히 구분되면 됐지? 그러니까 문장의 접속사로서는 이런 합집합을 어디서 느낄 수가 있냐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집합이라는 또는 또는 이거나 라고 느낄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집합성으로 보면 굉장히 편해 경우의 수도.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문장 구조는 A 사건과 B 사건 서로 다른 사건들의 어떤 집합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사건 구분이 되면 이렇게 사건의 구분이 되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됐지? 더하겠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너 다 세고 너 다 세가지고 더하면 되는 건데 중복됨이 있으면 어떻게 하자? 한 번 정도 빼주자. 왜? 중복을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이런 합의 원리를 가장 많이 쓴다는 거지. 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건이 구분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 뭐가 구분될까? 그 문제에 등장하는 케이스들이 구분된다는 거지. 그래서 케이스 분류라고 했잖아. 자, 이제 케이스 분류가 된다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 제낄 줄 알아야 돼. 케이스를 나눈다는 게 굉장히 실력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야. 아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초 문제들 한번 풀어 가시면서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선생님 이제 대표 문제 같은 것들을 한 번씩 풀어주고 조금 어려울 만한 같은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 자, 그러니까 합의 원리, 경우의 수를 셀 때도 결국 집합의 원소 개수 세는 것처럼 이해하라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 되게 쉬워요. x 플러스 2y가 중딩 때 다 했던 내용이야. 6을 넘지 말아라. 그죠? 이런 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에 대해서만. 자, 이런 걸 만족시키는 x, y는 되게 많으니까 자연수를 순서상으로 한번 세보아라 라는 거야. 자, 자연수. 그러면 세면 되지. 그냥 무작정 세면 되는데 자연수는 1부터 등장하는 거니까 여기서 약간의 원칙이 있다는 거지. 뭐냐면 자 x 앞의 개수는 1이지만 y 앞의 개수는 2이므로 약간 이제 큰 개수에
를 가지는 문자 기준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가령 y가 1이라면 이런 식으로 y가 1이라면 왜 자연수 첫 번째는 1이니까 됐지? 1이라면 그때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결국 x가 넘어가서 4 이하가 돼. 그렇지 않니? 되지? 그럼 그때는 따라서 x라는 자연수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까지 나오게 되지.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치? 이거 가지고 만약에 순서쌍을 만든다면, 그잖아? 결과적으로는 y 값은 1로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 애들만 1, 2, 3, 4, 즉 x 값들만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되니?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이런 순서쌍 몇 가지야? 네 가지다. 자, 이렇게 센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이건 y가 1일 때 얘기고 바로 1일 때라는 것을 우리가 케이스 1으로 잡는다면 알겠지? 이건 문제가 케이스가 많은 문제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케이스가 구분됐다는 거잖아. 그치? 구분됐으면 나중에 이런 경우의 수들을 뭐 하는 게 원칙이다? 합하는 게 원칙이다 라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도 중복됨을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셔야 돼. 자, 한번 볼게. 그럼 만약에 y가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뾰로롱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2가 들어가니까 4가 넘어가서 x는 당연히 2 이하가 될 거야. 어렵지 않지? 따라서 x는 자연수니까 1하고 2뿐이 안 되겠다. 자, 만약에 이거 가지고 만약에 순서쌍을 만든다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y는 2로 고정된 상태니까 이렇게 여긴 1이었지? 여긴 2였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자, 1 또는 2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 몇 가지야 이거는? 두 가지구나. 자, 이렇게 결론을 낼 때 케이스는 구분되었는데 자, 얘와 얘가 중복됨이 있겠어 없겠어? 이미 y 값이 다르잖아. 그치? 그치? 따라서 이건 중복이 없는 문제야. 라고 한다면 나중에 또 하겠지만 자, 이렇게 사건 구분이 되었을 때 만약에 중복이 없다. 즉 교집합이 없다는 거지. 그럼 교집합이 없으면 그냥 진짜 더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됐지? 이런 사건들을 이제 배반 사건이라 불렀지. 예전에. 기억나?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까지 한번 가보자.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인가는 한 번씩 더 집어넣으시면 돼. y가 만약에 3일 때 자, 그럼 여기 3이 6이니까 넘어가면 x가 0 이하가 돼요. 그런데 0 이하가 되는 자연수는 없잖아. 그치? 이 문제 조건 자연수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셀 필요가 없겠다. 되지? 그래서 토탈 두 개의 사건들을 더해주면 됐지? 오케이. 몇 가지가 되겠다? 6가지가 되겠다. 자, 이렇게 풀어가는 게 합의 원리라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결과적으로 중복됨이 없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중복됨이 있는 것들도 한번 보는데, 좋은 문제가 3번에 있네요. 자, 3번 한번 가봅시다. 자, 3번 보면 1부터 100까지 무슨 수? 당연히 자연수가 있는데, 됐죠? 이들 중에서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어우, 짜증나. 자, 2와 5 모두 자, 나누어 떨어지면 좋겠지? 그치? 나누어 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분리 분석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그럼 이제 이런 얘기야. 이 2와 모두라고 붙었으니까 자, 2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이거 됐습니까? 자, 5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되죠? 이 문장인 거죠? 괜찮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누구는 진짜로 2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숫자와 5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숫자를 동시에 전부 다 뭐랄까 다 구해보다 세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런데 이런 문장을 이제 집합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이해를 좀 하시면 이건 결국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들과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들의 이고잖아. 이고. 그치? 그리고. 그치? 실제로 교집합이 되는 거야. 기억나?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좀 더 해석하길 바란다. 집합으로 환산하시면 굉장히 쉬워져. 경우의 수 또는 확률이. 그런데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2로 나눠 떨어지면 어떻게 돼? 2의 배수들이잖아. 얼마나 좋아. 그치? 따라서 2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됐지. 실종의 컴플리먼트 개념 아니겠어? 되니? 교집합. 5로 나눠 떨어진 숫자가 5의 배수 아니겠니? 그럼 5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컴플리먼트. 이런 개념으로.
그 집합 배운 건 뭐해? 이때 써먹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결국 얘는 그러니까 요 놈의 개수를 세라는 것은 이해돼? 완전 집합 표현이지 선생님 하는 거 지금. 그러면 결국 이거 우리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배웠으니까 여기 컴플리먼트 들어갔으면 실제로 어떻게 세도 되는 거냐? 자, 바로 치고 전체 컴플리먼트. 괜찮아?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 2의 배수들과 5의 배수들의 전체 합집합 개념 들어가도 되는 거지. 이게 가운데 거 바꾸는 거니까. 기억나? 그러면 선생님 이 놈을 갖다가 이제 세면 되겠네요 라는 거. 나중에 이제 확률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야. 이 간단한 문제 하나 풀더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과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 이건 어떻게 되느냐?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합집합 계산을 해놓고 전체 컴플리먼트니까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개수. 그러니까 원래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이 U라고 배웠었잖아. 맞지? 이 문제에서 어쨌든 전체의 가지수 별거 없어요. 1서부터 100까지 자연수니까 100개입니다. 100개. 그쵸? 거기에서 빼겠다. 뭐를? 이 컴플리먼트 개념 때문에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합집합을. 자, 이런 식으로 애시당초 연습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확률 쪽에서도 성공하실 거고. 되니?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이 문제를. 그러면 당연히 계산은 전체는 100개니까 100에서 뭘 좀 빼면 되겠죠. 어떻게? 자, 우리 이런 문제 바로 합시다. 2의 배수 몇 개 있니? 바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이벤트에 대한 사건 개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 100을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50개. 그쵸? 플러스 9분 되잖아요. 5의 배수, 2의 배수. 그럼 5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10개. 미쳤나 보다. 20개죠. 그쵸? 20개. 그죠? 나누면. 그런데 여기서 중복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까지 확인. 그러면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공배수인 뭐의 배수? 10의 배수가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 요 안에들은.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10의 배수가 겹쳤으니까요. 10가지죠? 걔를 갖다가 빼주시면 어때요? 좀 약간 깔끔하게 더 풀린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자,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구분되고 사건이 구분되면 사건들은 이벤트 그것들이 이제 구분되면 자 합의 원리 즉 어떤 집합의 원소 개수의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세수의 곱이 등장을 했지만 세수의 곱이 3 또는 4라 그랬어요. 3 또는 4. 그러면 결국 또는이나 이거나에 대한 개념은 합집합이므로 그죠? 3이 되는 경우와 곱이 4가 되는 경우가 나눠지는 이렇게 그런 문제라는 거지. 이해가지? 그럴 때는 자 이렇게 합집합의 또는 합의 원리로 갔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간단해 보여도 나중에 가면 실제로 어떤 실력적인 부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 케이스가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의 유형은 곱의 법칙이라고 나오죠. 보통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그죠? 경우의 수를 셀 때 뭐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경우의 수를 갖다 계산할 때, 자, 한꺼번에 계산하지 말고, 자, 이건 먼저 했다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다음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가 되겠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자, 뭐 5번 문제죠. 대본 문제가.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 소수 뭔지 아시죠? 두 자리 자연수. 결국 이제 두 자리밖에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두 자리. 근데 요 10의 자리에는 반드시 자 홀수 들어와야 되고요. 여기 1의 자리에는 반드시 소수 들어와야 된대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자 이게 왜 곱의 원리인가? 일단 이제 일정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홀수는 앞에 0이 못 오니까 그죠? 홀수는 1, and 3, 5, 7, 9들이 있어요. 그쵸? 이들 중에서 뭐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소수 마찬가지로 소수라는 거는 이제 1이 안 됩니다. 2부터 2, 3, 5, 또 뭐 있죠? 7까지 있겠네요. 그죠? 한 자리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소수라는 건 이제 그 약수가 자기 자신과 1밖에 없는 숫자들, 이런 숫자들 다 아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5가지. 그럼 5. 여기는 4가지.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럼 4. 그럼 곱하래, 이렇게. 5, 4, 20까지. 이렇게. 그죠? 이거 답이 있죠? 2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라는 거지.
실제로 이걸 경우의 수를 셀 때 이쪽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셌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하여? 5가지에 대하여. 근데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1이 왔다고 칩시다. 요 1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1 다음에 이제 여기 셌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 시작. 4가지라고 이렇게. 됐지? 그런데 가만 봤더니 여기에 1이 아니라 3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3. 됐죠? 그 다음 숫자 3이잖아. 3이 들어오더라도 4가지라 이거야. 동등하게. 이럴 때만 곱의 법칙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만약에 1이 들어올 때 4가지였다가 3이 들어올 때는 3가지다. 자, 이렇게 달라지는 문제들도 있답니다.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곱의 법칙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도 굉장히 고난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나눠야 됩니다. 케이스를 1일 때, 앞자리가 3일 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상황일 때는 단계적 진행이 되므로 곱하여 준다. 단계적 진행. 네, 이해해 주세요. 어렵진 않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밑에 이제 8번 문제도 있는데요. 그죠? 8번 문제도 있는데,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일일이 전부 다 따질 수도 있어. 자, 무게가 뭐 1g짜리, 그 다음에 어떤 추가 있나 봐요. 5g짜리, 그 다음에 25g짜리, 그 다음에 125g짜리. 이렇게 있나 봐요. 그죠? 한 개씩. 그런데 그들의 일부 또는 전부, 뭐 이제 대충 하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는. 사용하여 몇 가지의 무게를 잴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실제 무게라는 거는 좀 이게 한 개씩 있어요. 많은 것도 아니고. 무게라는 거는 예를 들어 한 개를 전부 다 선택을 하면 그럼 이제 1g 더하기 5g 더하기 25g 더하기 얼마야? 125g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자 하나의 무게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얘네 2개는 선택하고 얘네 2개는 선택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런 무게를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얘들을 갖다가 전부 다 뭐 하시면서 이렇게 합해 보시면서 일일이 셀 수도 있겠죠. 당연하지. 그렇지? 근데 이제 요런 그 개념이 일종의 이제 선택의 개념이라고요. 우리 뒤쪽에서 배웠던 조합. 조합이 선택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이게 전부 다 한 개씩. 얘도 한 개. 자,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씩.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뭐. 야, 너 나한테 선택 받을래? 안 받을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지금 이 문제는. 그치? 일부 또는 전부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선택 가지수.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는 가지수가 2가지씩 있는 거예요. 선택될래? 아니면 안 될래? 너도 마찬가지. 2가지, 2가지, 2가지. 자, 우리 이런 개념이 무슨 개념이었습니까? 또 여기서는 부분집합으로 가네요. 무슨 집합? 예전에 배웠던 부분집합의 원리. 선생님이 예시당초 예전에 고1 때 부분집합 강의할 때 이렇게 선택의 개념으로 가르쳐드렸죠. 경우의 수 개념으로. 거기 또 이제 살려져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들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다면 얘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2가지. 이해 가시겠어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전부 다 되게 2가지의 관점으로 기억나요? 부분집합 뭐 2의 4승 막 이렇게 외웠던 거 그죠? 그런 관점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만약 이들 중에서 여기 단 0g을 제외한다. 즉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제외한다면 여기서 이제 1만 빼주면 되겠지. 그지? 그지? 한 가지는 빼줘야 되는 거지. 다 선택이 안 됐을 때의 가지수 한 가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단계적 진행으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되죠? 근데 모르겠으면 뭐 다 세도 됩니다, 이거. 알겠죠? 예. 얘 한 개 들어왔고, 얘 빵빵빵빵 개 들어왔을 때. 얘 한 개, 얘 한 개 들어왔을 때. 얘 한 개, 한 개, 한 개 들어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곱의 법칙을 느끼기에는 좋은 문제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다음 유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유형은 뭐가 있을까? 그 다음 유형은, 약수의 개수가 나오네요. 약수의 개수. 뒤쪽에 나오는 금액 방법, 지불 방법, 지불 금액과 비슷한 개념이고 아까 지금 여기서 했던 그 추의 무게의 선택 개념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다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이 많다는 거야, 경우의 수에는. 그래서 한 가지 원리를 알면 그들을 약간 이용하고 활용하실 줄 아셔야 되지 여기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많이 풀라고 하잖아, 선생님이. 한다고 해서 그걸 외우라는 건 아니거든. 외울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셀 때의 어떤 개념과 아이디어를 사용했는가.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의 개념이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일단 9번. 자, 280과 그 다음에 뭐야? 420에
일단 거기 이제 양의 공약수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얘와 얘의 공약수 문제는 일단은 먼저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 최대 공약수라는 거. 그러니까 약수 중에서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 이렇게 걔만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다 따지지 마시고 최대 공약수 구하러 들어갑니다. 오케이. 뭘로 되죠? 7로 되나요? 7, 4, 28. 되네요. 요렇게. 요건 이제 20으로 되겠죠? 그죠? 20. 이건 2, 3. 더 이상 안 되죠? 약분이.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 곱해서 140. 140을 유도했습니다. 최대 공약수. 어렵지 않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140의 약수를 구하면 그거 다 공약수겠지 뭐. 이해가지? 자, 이런 개념이면. 근데 이제 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일단은 소인수 분해가 되셔야 돼요. 소인수 분해가 되셔야 된대요. 그럼 왜 그런가 일단 보자고요. 소인수 분해.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소인수 분해는 또 140을 다 쪼개는 거니까 어떻게 되니? 2, 7, 2, 7, 2, 5. 그러면 2의 제곱, 5, and 7이네요. 이렇게 슬쩍. 어렵지 않죠? 2의 제곱, 5의 1근, 7의 1승.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제가 보통 이런 약수들의 개수예요. 약수들의 개수.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아이디어로 이걸 세할 것인가? 다 세할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 오케이. 근데 요 안에 있는, 따로따로 요 안에 있는 약수들만 일단 보는 거야. 가령 2의 제곱이니까 가장 쉬운 약수는 1이지 뭐. 2의 1승. 그 다음에 2의 제곱. 뭐 이런 거지 뭐. 맞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세 가지의 약수가 있어요. 요 안에는. 그럼 이 세 가지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를 만들 때도 결과적으로 어떤 숫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숫자. 그지? 그 어떤 숫자를 만들 때 뭐 곱하기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그지? 전부 다 곱하기니까 이렇게 만든다면 이제 여기 들어올 숫자를 선택하는 개념이 된다는 거야. 선택이 되면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지? 그럼 여기다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한테. 야, 너 들어올래? 근데 여기 숫자에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가 얘 약수가 3개이기 때문에 실제로 3가지가 있는 거지. 이쪽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렇게 선택의 개념으로 봤다는 거야. 그럼 5의 1승인 실제로 약수가 1하고 5밖에 없으니까 몇 가지가 있을 거고? 2가지. 여기 만약에 5의 약수가 들어온다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몇 가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 여기도 마찬가지 2가지.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 이 지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 지수 2에다가 하나 더 늘려라. 그러니까 하나를 왜 늘리냐고 이거 하나를. 그치? 실제로 이놈의 약수가 2승이라고 해서 2개가 아니라 3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지수 1인데 1에다가 다시 한번 1 늘리고 얘도 지수가 1인데 하나 늘려서 이렇게 곱하라 그러잖아요. 예, 맞긴 맞는데 알았지? 원리를 알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약수의 개수는 12개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전부 다 정리를 해놓으세요. 약수에 대해서는. 알겠지? 두 번째는 이 모든 약수, 이게 몇 개였다고? 12개. 그럼 이 12개의 약수들이 있잖아요. 140의 약수. 그죠? 그 약수의 자, 총 합도 한번 구할 수가 있어요. 12개 다 더한 거. 됐죠? 자, 이것도 결국 이거예요. 2의 제곱에 있는 약수들 전부 다 분리하자. 이렇게 천천히 2의 1승, 2의 1승 이런 식으로. 다음 5의 1승에 들어있는 약수를 분리하자. 그럼 1도 나오고 5도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도 나오고 7도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들을 갖다가 미리 더해놓고요. 이렇게 미리 더해놓고 됐어? 나중에 곱하기를 합니다. 됐어요? 이러면 왜 약수의 총합이 나올까요? 전개해봐. 1 나오죠? 자, 1, 5, 7. 또 뭐야? 35 나오죠? 모든 약수들이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더해지니까. 됐지? 그래서 이런 방법, 이런 아이디어를 캐치한다. 됐죠?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얘가 약수가 지금 몇 개였다고? 12개였죠? 실제로. 그럼 12개의 약수들을 총 곱해 보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 놓으세요. 곱하기. 곱하면 뭐 되냐? 그럼 이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봐봐. 이 140의 약수를 한번 써볼 건데 실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약수는 자 1이 있으면 제일 큰 숫자 140이 있는 거고 그지?
그다음에 또 2가 있잖아. 착수니까. 2가 있으면 또 뭐가 있는 거야? 7, 10이 있는 거라서 땡땡땡땡땡땡 오시면서 이게 12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됐지? 근데 이번에는 이걸 다 곱할 건데 어차피 다 곱할 거 아니야, 이렇게? 싹 다. 싹 다, 싹 다. 그런데 이 양 사이드를 먼저 곱해봐. 이렇게 다 곱할 거니까 어차피 140이고요. 그 다음 얘를 곱해도 140. 그죠? 전부 다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지 뭐. 그지? 따라서 자 이런 게 만약에 12개라고 잡혀 있었잖아. 개수가. 그지? 이게 두 쌍씩 잡아버리면 몇 개 나오겠어? 6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140이란 동일한 숫자의 원래 숫자의 6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여기 6이라는 거는 그죠? 지금 약수의 개수 12개를 2로 나눠본 거죠. 예? 2개씩 잡았으니까. 괜찮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딱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으니까 나머지 문제들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유형. 다음 유형은요. 수용도를 이용한 수용도 또는 가지치기. 뭐 어쨌든 그 일일이 셀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예. 수용도 가지치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12번인데 걔를 교란순열이라고도 해요. 서로 교란되는 나열 또는 순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제목을 적어주는 이유는 살짝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하면 좋아요. 문제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씩 약방의 감초처럼 자주 등장합니다. 문제 안에서 단독 문제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야. 선생님이 A1 자리, A2 자리, A3 자리, A4 자리 그러니까 1, 10, 100, 1000 네 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이게 자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조건 하나가 있겠죠. 딱 A, I하고는 같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 조건 딱 이거 하나래요. 그러니까 요 I라는 첨자가 이제 이런 건데요. 요 자리인데 거기에는 이 I가 못 온다는 얘기야. 즉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라고 거기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이해해보면 결국 A1이라는 장소에는 절대로 1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일식 100, 1000의 자리에 1을 쓰지 말고 여기는 2를 쓰지 말고 여기는 3을 쓰지 말고 여기는 4를 쓰지 말란 얘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또는 이런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함수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장으로 낼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사람이 네 아이가 모자를 쓰고 들어왔다가 방에 들어왔다가 모자 벗고 막 놀았겠죠? 근데 집에 갈 때 모자를 다시 써보니 그게 내 모자가 아니네. 이거. 이런 스타일. 알겠죠? 서로 이제 교란되는 그런 순열을 할 때는 뭐 실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럼 얘가 이 자리에 1이 못 오니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2이거나 아니면 3이거나 아니면 4가 되겠다. 자, 이런 마인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내신 같은 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철저하게 세는 문제들을 꼭 한두 문제는 냅니다. 그게 원래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 있거든요. 막 곱하기 막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래서 세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다만 이제 가지를 치다 보니까 뭐 수용도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2가 왔다고 치면 여기 이제 2가 못 오니까 어차피 1 또는 3 또는 4가 올 수가 있고요. 이런 뭐 마찬가지로 다 할 거야. 나중에.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 1이 왔다고 치면 넌 3이 못 오니까 4가 와야 되겠요? 여기는 얼마가? 3이 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자, 2, 3이 왔다고 치면 여기 집에 3이 못 오니까 그죠? 여기에 4가 오면 오케이. 여기 1이 오면 되겠지. 되지? 1, 4면 4가 겹치니까. 그죠? 그러면 2하고 4가 왔다고 치면 여기 남은 게 뭐야? 1, 3인데 3이 못 오니까 여기 1이 오고 3이 왔다면 제 앞에 이제 요런 케이스 분류가 이미 된 거야. 수용도라는 거는. 케이스 분류가 됐잖아. 그치? 앞에 2가 왔을 때는 총 몇 가지다? 3가지다. 이렇게. 근데 이제 다음 상황도 좀 해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또 동일하게 3가지씩 나온다고요. 그럼 물론 그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3으로 즉 9개다. 9개다. 자, 이렇게 갈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이 4가지 또는 4명에 대한 교란 순열은 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좀 암기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잠깐 써드릴게요.
야, 만약에 이게 4명이 아니라 3명이었다고 친다면, 이렇게 A1, A2, A3. 요것도 되게 잘 나와요. 실제로 세는 게 얼마 안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자리에 뭐가 올 수 있어? 2 또는 3이 올 수가 있죠. 이렇게. 그치? 여기 2가 왔기 때문에, 자, 여기는 2가 못 오고, 만약에 1이 와버리면 3이 못 오잖아. 그래서 3하고 1.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3이 왔다면, 여기 2가 못 오니까 또,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되고, 1이 와야 되고, 여기는 2가 와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명인 경우에, 또는 3가지 경우에는, 경제 경우에가 2가지뿐이 안 나옵니다. 2개. 자,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3명이 교란손실을 하고 싶다. 또는 3가지가, 숫자가 교란손실 되는 방법은 2개. 자, 지금 하였듯이, 4명이 교란손실을 하고 싶다. 그럼 몇 개? 9개. 규칙이 없죠? 그죠? 물론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5명까지 한번 공부를 열심히 셌겠지, 뭐. 그치?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그게 44가지예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은 좀 외워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절약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한 문제로서 적어드리는 거니까요. 뭐 13, 14번 열심히 다 세는 문제니까 노가다로 열심히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 좀 해봐. 알았지? 도움 될 거야.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유형. 이거 내신도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이거는 꼭 잘 보세요. 금액을, 어떤 돈을 지불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지불했을 때 나오는 금액, 그 금액의 경우에 있어 약간 뉘앙스 다르죠, 그렇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몇 가지나 지불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고요. 금액은 그 지불하였을 때 나오는 금액이 몇 가지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15번이면 될 것 같아요. 그 15번에 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정리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문제는 그 동전들이 몇 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100원짜리는 1개 있고요. 다음 천천히 한번 보세요. 50원짜리는 3개 있고요. 다음 10원짜리는 몇 개 있다? 2개 있고요. 이 개수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런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앞에서 그 뭐 했죠 우리? 추의 문제라든가 추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라든가 선택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도 여기 선택의 개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불 방법의 가지수 갈게요. 이들을 갖다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결국 선택의 개념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각각에 나누어서 100원짜리가 지금 1개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야. 너 나한테 선택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근데 이제 1개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2가지라는 거죠. 됐어요? 1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50원짜리는 3개 있거든요. 3개 있으니까, 결국 가지수는 몇 가지?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라는 거죠. 왜? 그 3개를 전부 다 선택할 수도 있고, 2개 선택할 수도 있고, 1개 선택할 수도 있고, 아예 선택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약수의 개수의 개념은 똑같죠. 그죠? 이 10원짜리 2개 있다고? 그럼 경우의 수는 3가지. 곱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죠? 2 어떻게 나왔다고, 이거? 1 플러스 1. 4 어떻게 나왔다고? 3 플러스 1. 3 어떻게 나왔다고? 2개에다가 하나 더하기.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이 안에는 모두 선택 안 하는 거, 즉, 빵원 나오는 거, 다 선택 안 할래. 또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 보시면 보통 이렇게 빵원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럼 나중에 한 가지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불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아시겠지? 그래서 보통 2번, 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보통 시험에 나오죠. 내신 시험에 낸다면 이런 걸 내겠죠. 그렇죠? 지불 금액은 말 그대로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쓰지 마시고요. 표를 만든다면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에 대한 표를 만드신다면 이렇게, 그죠? 여기다 금액을 적고요. 금액을 적고요. 예를 들어서 요거 너 이제 1개 쓰겠다. 너는 안 쓰고 너는 안 쓰겠다. 이거는 이제 선택 가지수예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금액적으로 얼마 나와? 100원 나오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0원짜리가 지금 3개 있기 때문에 한 2개만 써볼까? 2개 선택하고요. 너는 안 하고, 너는 안 하고. 이래버려도 몇 개 나와? 100원 나오지. 그죠?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세는데 요 방법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요 금액의 가짓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금액이 여기서는 뭐 될 수 있다? 중복될 수가 있다는 거지. 100원이면 이거 다 100원인 거지. 이걸 다 세고 앉아 있어. 맞죠? 그래서 이 지불 금액이라는 건 원래는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복이 생기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이해해 보세요. 10원짜리는 지금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뿐이 없어요. 그럼 얘를 10원짜리를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두 개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 안 쓰고 이게 안 쓰면 당연히 몇십 원? 20원 나오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 10원짜리가 아무리 많이 써도 20원이기 때문에 20원짜리하고 50원짜리는 중복 가능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 문제에선? 안 생긴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봤듯이 50원짜리는 3개나 있어요. 뭐 2개만 써도 50원짜리 2개만 써도 100원짜리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는 중복 가능성이 생기지. 즉, 이 문제를 보면서 50원짜리 100원은 중복 가능성이 생기는데 50원짜리하고 10원은 개수에 따라서 중복 가능성이 생기지 않는구나. 어때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실 줄 아시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됐지. 그래서 중복 가능성을 죽여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죽일 것이냐? 그거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제 얘 두 개가 문제니까, 요 큰 돈을, 그죠? 이 큰 돈을, 100원이 좀 큰 거니까, 그죠? 겁나 큰 거니까, 걔를 갖다가 50원짜리로 바꿔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소액화라고 해. 소액화. 그런데 이제 50원하고 10원은 별 상관이 없으니까, 굳이 50원짜리 10원으로 바꿔줄 필요는 없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라. 소액화. 되시겠어요?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원이 지금 한 개 있었지. 그럼 얘만 쪼개면 50원짜리가 몇 개 남아? 2개 나온다고? 그럼 토탈 50원짜리는 몇 개가 되고 2개에다가 3개를 더하니까 5개.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원래부터가 2개. 여기서 또 만약에 더 중복이 된다면, 즉 10원짜리 한 7개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또 중복될 수가 있잖아.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그럼 50원짜리를 또 10원짜리로 바꿔주면 돼. 소액화. 근데 여기는 이제 안 되니까 바로 이 상태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한다. 왜 그러하면 되느냐? 여기선 중복이 될 수가 없으니까. 방법만큼 금액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만약에 여기 5개니까는 하나 늘리면 몇 개야? 6가지. 여기 2개니까는 하나 늘리면 몇 개야? 3개. 3가지. 근데 빵원 지불하는 거 없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지막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원래 표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세는 건데요. 그러지 마시고, 자, 이렇게 지불 금액도 중복 가능성을 따진 다음에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꿔주셔서 바로 계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재밌구만.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지불 방법까지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경우에서. 천천히 한번 느껴주시고, 한번 개념 잡아봐. 자, 그러면 다음 유형, 방정식 또는 부정방정식이겠죠. 방정식의 해외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별거 없어요. 그 앞에서 맨 처음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방정식이든 부동식이든. 방정식 해외 개수. 뭐 일종의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번으로 갑시다. 자, 이런 이제 식이 나왔을 때 또는 너희들이 이런 식을 세웠을 때 이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문자는 겁나 많은데 식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뭐하다? 일일이 세다. 이런 얘기예요. 역시 자연수네. 자연수. 그런 말 잘 읽고 x, y, z에 대한 순서상. 근데 이건 무조건데 자연수. 뭐 이런 거잖아요. 됐죠? 개수를 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원리 똑같습니다. 어딘가에 먼저 1일 때 이게 집어넣고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Z 앞에 개수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1번. 바로 들어가는 거지 뭐. Z가 뭐일 때? 1일 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식 자체가 바뀌어. X 플러스 2Y까지는 살리고 3 넘어가니까 얼마 이게? 17이 되지. 그치? 이렇게. 17이 되지. 되죠? 그러면 다시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X와 Y 중에서 누가 더 개수가 커? Y는 또? 그럼 Y가 또 얼마일 때? 1일 때. 그죠? Y가 1일. 이거 바로 쓸게. Y 밑에다가. 1일 때. 이렇게. 그러면 넘어가면 X가 얼마가 나오고, X가? 여기는 바로 손상이 잡히지. X가 15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Y가 1이라면. 그럼 Y가 또 2일 때는 어떻게 될까? 슉! 또 2인 4니까 넘어가면, 여기가 뭐가 돼? 13이 되지 뭐.
그럼 이렇게 이제 셀 거 같은데 일종의 규칙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셀 거냐고, 이거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이제 집어넣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8 집어넣으면 2, 8이 16이죠. 17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8까지. 그럼 16이니까 x가 그때 얼마 나오죠? 정확히 1 나오죠. 1도 자연수니까. 더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 자, z가 1일 때는 여기 순서의 개수가 1, 2, 3, 4, 8까지 거 8개지, 뭐. 8개. 그치? 8개였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뭐 노가다입니다.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2번. z가 얼마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그때도 이제 식이 바뀌어. x 플러스 2와 2가 되면서 여기 이때로 집어넣으면 얼마? 6이니까 넘어가면 14쯤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x, y는 한 방에 색이지 뭐. 자, y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그럼 x가 12가 되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센다면 역시 14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 만약에 여기 7, 2, 7에 14거든? 그럼 7이 되면은 x가 뭐 자연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우리 6까지만 가면 되겠구나. 2, 6, 12까지만. 그죠? 그러면 x가 2가 나옵니다. 됐죠? 이 정도로. 근데 이거 1, 2, 3, 4, 6까지 세 쓰는 거니까 이건 몇 가지다? 경우의 수가 6가지다. 그래서 z가 2일 때는 6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계속. 그죠? 됐죠? 또 한번 가봐야 되겠네. 세 번째. z가 만약에 3이라면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야? 언젠가 끝이 나겠지. 그죠? 그럼 이거 3, 3은 9니까 넘어가면 11 돼서 x 플러스 2y는 11이더라. 됐어요? 그걸 이제 y하고 x는 바로 셀 거니까 자, y가 1일 때 넘어가서 얘는 이제 9가 되고요. 그죠? 땡땡땡. 어디까지 세면 될까요? 2, 5, 10이니까 5까지 세면 되겠네? 2, 5, 10이니까 x가 1 나오도록. 그럼 이건 이제 1, 2, 3, 4, 5까지 했으니까 그쵸? 이때는 몇 가지? 5개.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됐죠? 진짜? 자, 다시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z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죠? 그럼 이게 4, 3, 12가 되죠? 그죠? 10이니까 넘어가면 x 플러스 2y가 8이 돼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8? 이렇게 8이 되고 다시 말해서 세면은 y가 1일 때 그죠? 얘는 이제 6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다 보면은 4가 되면은 8이 돼 버리니까 안 되겠네요. 그죠? 3일 때까지 세야 되겠네. 이렇게. 그럼 3이 6이니까 x가 2가 돼. 여기. 그럼 1, 2, 3까지 했으니까 이거 몇 가지 이거는? 3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네. 아, 힘들어. 됐어요? 오케이. 예. 근데 이제 만약에 z가 5가 되면 아직도 20을 넘진 않는군요. 그렇죠? 자, 5번째. 끝없이 나누는 거예요. z가 5가 되면 5, 3, 15니까. 그죠? x 플러스 2y가 5가 되면서 아이고, 몇 개 안 나오겠다. 여기는 자, y가 만약에 1이라면 얘는 3이 되고 그치? 2라면 2는 4니까 그죠? 네, 1이 되고 더 이상 안 나오죠? 이거 몇 가지? 2가지. 그렇죠? 두루둑둑. 힘들어. 근데 만약에 y가 6이 되면 6, 3, 18이니까 넘어가면 이제 2밖에 안 되지. 얘 2개 더해서 2 될 수는 없는 거지. 그지? 이해되지?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개수만 쭉 더하시면 어떻게 되냐? 8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2야? 자, 이렇게 되면 요거 10, 요거 11, 21, 24가지. 자, 이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이니까요. 앞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자, 이제 경우의 수의 기본 기초 일일이 세는 그런 문제들 곱의 법칙, 합의 법칙 거의 끝나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도로망이 나오는데 도로망은 워낙에 중학교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망이 만약에 나오면 그 한글을 잘 읽어라. 오히려 한글을 그거 이제 틀리지는 않겠는데 연달아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곱하시면 되잖아. 그치? 근데 한글을 잘 읽지 않으면 틀릴 수도 있어. 도로망의 개수. 오히려 그거는 25번을 봅시다. 25번. 네. 왜냐면 그 앞전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25번을 갑시다. 네. 자, A나라, B나라, C나라, D나라. 그 뭐 상자리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그다음 뭐야? 여기는 3개. 뭐 이런 거 많이 봤지? 네, 2개. 그래서 이게 A 나라, 그다음에 B 나라, D 나라네요. 이게 C 나라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A 지점에서 문제 잘 보시면 몇 개인지 모르니까 B 지점과 D 지점, 그렇지? 몇 개인지 모르니까 둘을 추가하는 건데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으로 간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갔다 하면 다시 돌아오는 문제도 있거든. 왕복 문제. 근데 얘는 이제 가는 방법 수가 90이 되도록 한대. 그럼 가면 되는 거래. 됐지? 그 다음에 한글. 그 밑에 맨 마지막 단.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말이야. 그치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단순히 A에서 자 C로만 가면 되는 거거든.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다이렉트로 가는 길은 없잖아. 맞아 맞아. 그쵸? 따라서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류하시는 문제인데 됐어요? 근데 다음 써봐 그냥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 이렇게 괜찮죠? 두 번째 그 이제 반대로 뭐 U로 갔으면은 뭐로 갈 수도 있겠지 그치? A에서 너무 어렵지 않죠? 예. C로 가는 뭐 그런 경우 그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여기 사이에도 도로를 몇 개쯤 만들 거니까 그치? 만들 거니까 A에서 B 갔다가 D로 가 A에서 B 갔다가 D로 갔다가 다시 C로 가는 거. 그죠? 아니면 네 번째. 그죠? 반대로 이제 A에서 D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 갈 수 있는 거지. 그치? A에서 D 갔다가 뭐 이건 별거 없지 뭐. 이렇게 B로 갔다가 C로 가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 더 이상 없지. 그럼 이제 세는 거야. 근데 다만 이 각각이를 따질 때는 단계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가지수 2가지에 대하여 그 다음 가지수가 3가지니까 그렇게 곱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A에서 D도 마찬가지 3가지에 대하여 2가지니까 똑같이 6가지 나오고요 맞나? 틀리면 얘기해주기? 얘기해줄 수가 없구나 A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D로 가는 걸 몇 개인지 모르지만 X로 나왔잖아 이렇게 그치? X개로 그럼 X개 그 다음에 이제 D에서 C로 가는 거 2가지 이렇게 그러면 4X개 그죠? 이 정도 그러면 A에서 D로 가는 거 3가지. 자, D에서 B로 가는 거 X개. 자, B에서 C로 가는 거 3가지. 9X개. 그래서 자, 마지막 합의 원리. 케이스가 분류된 상태에서는 전부 다 더하라. 이거 다 더한 게 90이면 된대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12 플러스 요거는 13x 이코르 90이니까 13x가 얼마 나와? 78 나와? 그러면 그렇죠. x가 6이면 되겠네요. 그죠? 6개 더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뭐. 자, 도로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학교 때처럼. 이제 마지막이네. 마지막 유형 색칠하기 좋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은 색칠하기인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그 출제가 잘 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까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색칠하기. 그다음 이제 그다음 시간에는 순열. 2강에는 기초 순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초 순열. 자, 일단 색칠하기요. 색칠하기도 뭐 일일이 이렇게 이렇게 세시면 되는 건데 단지 원칙이 하나 있죠. 그죠? 인접한 다 아시겠지만 인접한 부분이 가장 많은 군데부터 이게 많을 답니다. 많은 곳부터 칠하시고 되고 되지. 다 아시겠지만 인접한 부분끼리는 색깔이 중복되면 겹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이 정도만 보시고 색깔을 잘 피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26번이죠. 색깔 피하기. 피하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의 특성상 자꾸 예를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슉슉 아우 예뻐. B, C, D, E.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가장 인접한 분대가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5가지의 색깔을 칠할 거니까 여기는 무조건 5개입니다. 그럼 맞아. 이해되지? 5개인데 이때 약간의 예를 드는 게 좋다고. 나 이거 뭐 하나 칠했네. 이런 식으로. 빨갱이면 빨갱이. 뭐가 색깔 펜이 없으면 그냥 여기다가 나는 A를 칠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됐죠? 어쨌든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칠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어떤 순서대로 갈 것인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쭉 진행하면 좋으니까 여기다 칠할 건데 여기는 몇 가지? 4가지. 얘 피해야 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뭐 하나 칠했다. 이렇게 보시면, 자, C 자리에는 얘와 얘를 둘 다 피게 되잖아. 그죠? 그럼 세 가지. 너무 쉬워. 이렇게. 됐어? 마찬가지 D 자리에도 이 빨간색하고 노랭이 피해야 되잖아. 맞아,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칠했다. 그냥 세 가지지. 여기서 왜 세 가지냐면, 5개 중에서 2개만 피하면 돼. 그지? 2개만 피하면 되지, 그지? 마찬가지, 이 자리에도 요 빨갱이하고 하양이, 보이니? 그럼 2개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몇 가지야? 실제로는 3가지다. 근데 결과적으로 다 곱할 거다. 그죠? 그래서 5, 4, 3, 3, 3. 하면 뭐 나오겠죠? 이해가죠? 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27번하고 28번처럼, 네, 28로 갈게요. 네, 약간 주의해야 될 문제, 그런 문제들. 마무리 정리하고, 끝내 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28번하고 27번 문제가 이제 느낌상으로 봤을 때, 대칭형이라고 하는데, 보면 원래 이제 외울 수가 없는 거고, 감각적으로, 알겠죠? 감각적으로. 또는 문제를, 다 따져보시면서, 뭐 이렇게 대충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대칭이고, 여기가 대칭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치? 이런 형태에서는 어떤 게 좀,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인가. 뭐, 그냥 C라고 할게요. A, B, C, D, E. 내 마음이니까. 알았지? 약간 달라도. 결국 5가지 색깔 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는 당연히 인접한 데가 제일 많은 데가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순서를 이렇게 좀 쭉 돌릴게요. 이렇게. A부터 칠한 다음에 B, and C, and D, and E.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어. 마음을 먹었고, 아까 전처럼 동일하게 한다면, 여기는 뭐 5가지지 뭐. 그지? 5가지. 뭐 하나 칠했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몇 가지? 4가지. 4가지. 여기는 2개 피해야 되니까 3가지.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칠해 놓으면 또 금방 보이죠. 어때요? 그쵸?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다르겠다. 그죠? 인접하니까. 그러면 D, 요 D 자리는 여기 노랭이하고 초록이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몇 가지야? 그렇지? 3가지입니다. 3가지 맞아요. 3가지. 3가지 맞다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자리예요. 이. 아까 제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고백 법칙이라는 거는 앞에 나오는 경우의 수에 대하여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이 3일 때만 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보면 만약에 내가 여기 3가지는 맞는데 이게 3가지 맞아요. 여기는 3가지. 근데 그 3가지 중에서 만약에 여기 빨간색을 선택했다고 치면요. 즉 마주보는 B하고 똑같은 색깔. 그죠? 만약에 여기 선택했다고 치면요. 그때는 E의 입장에서 빨강이와 노랑이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E가 몇 가지 나와 그때? 3가지가 나오죠. 근데 선생님 만약에 빨강이 말고 에이 나 빨강이 싫어. 너무 싫어. 그럼 하양이를 선택했어. 하양이도 괜찮잖아. 하양이도 노랑이하고 초록색을 피할 수 있으니. 그래버리면 얘가 하양이, 노랑이, 빨강이. 즉 E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가 나와요? 3개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2가지뿐이 안 나와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D에 따라서 E의 개수가 달라지죠. 이런 게 감각이고 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다음 상황부터는 3가지 맞는데 어때야 돼?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D를 칠할 때 만약 B하고 D하고 같은 색깔을 칠할 때와 이렇게 만약 B하고 D하고 다른 색깔을 칠할 때를 나눠줄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같은 색깔 칠한다면은 결국 여기 똑같이 그냥 빨간색. 너 빨간색이야? 그럼 빨간색 칠할 거니까 그때는 뭐 1가지고요. D 칠하는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결국 이 자리에 2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3가지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B하고 다른 색깔, 요 B가 지금 빨간색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빨간색과 다른 색깔 뭐 하양이 같은 거 이런 걸 칠한다고 마음에 들먹으면 요 D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얘 피할 거고 얘 피할 거고 또 얘도 피할 거니까 몇 가지? 2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칠하였다면 요 이 자리에 칠할 때가 3가지 색깔을 필요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몇 가지가 돼? 2가지가 되지. 또 뒤가 달라지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 셀을 곱해버리면 안 되고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었다? 케이스 분리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더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 5, 4, 3까지는 곱해도 되는 거지만 이거 얼마니? 60. 그쵸?
요 두 놈은 예, 따로따로 계산하여 3 플러스 얼마야? 4 이렇게 가다 보니 이게 7이잖아. 그 얼마야? 420까지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좀 조심하시고 저거는 내신에 잘 나오니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경우의 수를 세다 였습니다.